토요일 오후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들것 위에는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고 심전도 화면에는 경고음이 연이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5년 동안 심장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매번 이런 장면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울먹이며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묻는 가족의 목소리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혈관 3곳이 80% 이상 막혀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은 정상의 2~3배였습니다. 문제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던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의 습관은 단 하나, 매일같이 힘이 난다는 말을 믿고 고기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는 것들이 오히려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사실 이 장면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같은 의사들이 매일같이 이런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매일 특정한 형태의 고기를 먹습니다. 문제는 이 고기들이 해마다 12만 명을 응급실로 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분명한 이유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제 가족과 같은 연세의 분들이기에 그분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특히나 저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라는 질문 앞에서는 저조차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 참을 증상을 무심히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작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과 사회 현장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충격, 바로 응급실로 실려온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늘 손주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고기와 함께하는 술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그분의 혈관을 조금씩 막아왔던 것입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와 술의 조합은 간을 무너뜨리고 처리되지 못한 지방은 혈관을 기름때처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삼겹살은 나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추억을 지켜주는 음식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혹시 매일같이 꺼내 먹는 그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먹는 그 한 점 고기가 과연 건강에도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혈관을 조여오는 독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4가지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바로 그 고기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꾼다면 여러분의 삶은 최소 10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바꾼 후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그래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식탁 위 고기 한 점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 선택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고기는 힘을 준다는 말, 과연 진실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좋지만 목살은 괜찮다고, 오리고기는 보양식이라고, 양념된 갈비나 불고기는 달콤하니 덜 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한 번은 6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먹고요. 대신 목살만 먹어요. 목살은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본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의 2배, 중성지방은 3배 이상,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5살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목살은 부드럽고 담백해 보이지만 사실 100경우당 20가속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과 불과 5지 차이밖에 없죠. 게다가 이 지방은 혈관에 잘 달라붙는 포화지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을 하시던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도 담배도 멀리했지만 늘 오리는 건강식이라는 말을 믿고 일주일에 2번씩 오리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는 정상의 3배, 요산 수치도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신장 기능은 60%까지 떨어져 있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리고기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아 요산을 높이고 결국 통풍과 신장 질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보신한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몸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더 큰 착각은 양념된 고기입니다. 기름진 고기는 피하고 대신 불고기나 양념 갈비만 먹는다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설탕, 물엿, 나트륨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갈비 1인분에는 설탕 3큰술, 콜라 1캔과 맞먹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왜 계속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게다가 양념이 불에 탈 때 나오는 연기 속에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리가 덜 나쁘다고 믿는 고기들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심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은 기름져서 경계하지만 목살은 괜찮다고 자주 먹습니다. 오리는 보양식이라 믿고 안심합니다.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손주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방심이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종류, 단백질이 변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 양념 속 설탕과 나트륨의 함정까지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광고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 하다가 결국 병원 문턱을 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내 친구는 매일 술 마시고 고기 먹어도 멀쩡한데 왜 나는 문제일까?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라는 자신감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고기는 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 고기를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삼겹살, 목살, 오리고기, 양념된 고기들. 여러분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바로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더 늦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눈물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선생님, 몰랐어요. 저는 몸에 좋다고 믿었는데 라는 후회 어린 말은 너무 늦은 시점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한 숫자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감정보다 숫자와 사실에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표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입니다. 정상 수치는 200 이하입니다. 그러나 매일 삼겹살을 먹는 분들의 경우 280, 320, 심지어 3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혈액이 흐를 공간이 줄어들면 결국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70% 이상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혈당입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 이하입니다. 하지만 양념된 불고기를 즐기던 할머니의 경우 220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2배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혈관이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결국 뇌졸중, 실명,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환자가 매년 8만 명을 넘습니다. 그 시작점은 달콤한 양념된 고기 한 접시일 수 있습니다. 간 수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상 수치는 40 이하인데 오리고기를 보양식으로 삼은 분의 간 수치는 120이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지만 기름과 퓨린이 몰려오면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방간이 생기고 염증이 쌓여 강형변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압 역시 중요합니다. 정상 혈압은 120,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름진 고기와 술을 즐기던 어르신들의 경우 180, 200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혈압이 160을 넘으면 뇌출혈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한번 터진 혈관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결국 평생 반신불수가 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 좀 끓는다 하고 넘기는 순간 뇌 속에서는 이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삼겹살의 지방은 술과 만나 간을 무너뜨리고 목살의 포화 지방은 혈관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듭니다. 오리고기의 퓨린은 신장을 공격하고 양념된 고기의 설탕은 혈당을 불길처럼 치솟게 합니다. 숫자는 감정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지표는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겹살을 끊고 닭가슴살로 바꾸자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50 가까이 떨어진 분이 있습니다.
목살 대신 생선을 드시면서 혈압약을 줄인 분도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멈추고 나서 신장 기능이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양념 대신 소금 구이로 바꾸자 혈당이 정상에 가까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의학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여줍니다. 잘못 먹으면 망가지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회복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혈액 검사 결과에 콜레스테롤 320, 혈당 220, 간 수치 12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 숫자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언제나 환자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옵니다. 수치와 지표가 아무리 명확해도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경험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박재훈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도 술도 멀리하며 그저 고기가 힘을 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삼겹살을 굽고 점심에는 목살을 볶고 저녁에는 불고기를 드셨습니다. 손주들에게도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며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응급실에 실려왔고 혈관 3곳이 막혀 심장이 멈춰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좋은 것만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무력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부산의 김만수 어르신은 삼겹살과 소주를 평생 친구처럼 곁에 두셨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삼겹살집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이 모임은 그의 삶을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의 5배, 콜레스테롤은 350, 혈압은 180을 넘나들었습니다. 그에게 삼겹살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독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삼겹살 구울 때 떨어지는 그 기름, 그것이 지금 혈관 속에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의 이순자 할머니는 더욱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을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도 멀리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즐거움은 일주일에 3번 먹는 목살이었습니다.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좋으니까 목살은 괜찮다고 굳게 믿으셨죠. 그러나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380, 중성지방은 400,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5살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얼굴과 발이 자꾸 붓는 이유도 목살 속 나트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독이었다니. 광주의 박영철 어르신은 여름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을 하셨습니다. 오리는 영양이 풍부하고 힘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 수치는 3배, 요산은 2배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신장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의학적 답변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실린 절규였습니다. 인천의 최미경 할머니는 기름진 고기는 피하고 대신 양념된 불고기만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손주들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혈당은 220, 당화혈색소는 9.8, 간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저는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것만 먹은 줄 알았는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손주에게 해주던 음식이 오히려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착각은 언제나 가장 위험합니다. 삼겹살보다 목살이 낫다고 믿는 순간, 오리가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양념된 고기가 덜 해롭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위험한 고기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울 건강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조금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삼겹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단백질은 2배 이상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은 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 소금과 후추만 뿌려도 충분히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무엇보다 닭가슴살을 먹고 나서 혈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껴보신다면 맛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살 대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는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많은 연구 결과 주 2회 고등어를 먹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등어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음식입니다. 간단히 소금구이로만 해도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 홍두깨살은 지방이 적고 철분이 많아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근육을 지켜주고 빈혈을 예방하며 소화도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오리 백숙처럼 기름진 국물로 먹지 말고 기름기를 최대한 줄여 구워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오리보다 훨씬 안전하게 단백질과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입니다. 갈비나 불고기를 양념으로 재우지 않고 소금만 살짝 뿌려 구우면 됩니다. 양념 속 설탕과 무렵, 나트륨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없어 허전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기 본연의 맛이 오히려 훨씬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면 몸이 편안해지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리법의 중요성입니다. 튀기면 지방이 몇 배로 늘어나고 양념을 많이 하면 설탕과 나트륨이 쌓입니다. 대신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단순하지만 이 차이가 수명을 10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아온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삼겹살을 끊고 닭가슴살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내려간 어르신, 목살 대신 생선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절반으로 줄어든 할머니, 오리고기를 끊고 신장 수치가 회복된 환자, 양념된 고기를 줄이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고기를 바꾸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더 오래 웃고 싶으신가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오래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목살 대신 고등어, 오리 대신 홍두깨살, 양념 대신 소금구이. 단순한 4가지 바꿔치기가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이미 병이 진행 중이어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내일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위험한 고기와 4가지 건강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손주 결혼식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먹는 한 끼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삼겹살을 즐기고 내일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울 것인지, 아니면 닭가슴살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후회의 말은 너무 늦은 순간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손주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고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가장 큰 약이 될 수도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십시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목살 대신 고등어, 오리 대신 홍두깨살, 양념 대신 소금구이. 단순한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의학적 사실로만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숫자로만 계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함께 웃고 나누는 순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만약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고기를 치우고 건강한 대안을 채워 넣으십시오. 내일부터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10년을 더 건강하게, 10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주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가족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